생성형 AI, 오픈 AI나 엔트로픽, 요즘 이런 이름들 정말 뜨겁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 화려한 AI 모델들 이야기에서 한 걸음만 딱 물러나 보려고 해요. 이 모든 혁명에 판을 깔아주고 있는, 근데 잘 보이지 않는 거인들이 있거든요. 마치 골드러시 때 금 캐는 사람들 말고요. 그 사람들한테 조용히 곡괭이랑 청바지 팔아서 진짜 부를 쌓았던 그런 사람들 이야기요. 아, 그거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사실 AI 모델이 똑똑해질수록 이게 어마어마한 양의 컴퓨팅 파워를 먹어치우는 하마가 되거든요. 하마요? 네. 그 AI 연구소들은 그 하마를 먹여 살릴 인프라가 정말 절실하고요. 클라우드 기업들한테는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의 성장이 다른 한쪽의 성장을 먹여 살리는 뭐랄까 완벽한 공생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은 이 AI 혁명의 숨은 승자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리고 구글이 이 거대한 판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베팅한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그냥 좀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한 그런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요. 정말 치밀하게 설계된 파트너십이란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한테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놀이터를 제공해 준 셈이에요. 놀이터요? 네. 자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를 마음껏 쓰면서 챗GPT 같은 거대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 대가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얻은 건 뭐였을까요? 바로 생성형 AI 기술을 자사의 모든 서비스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숙이 통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였습니다. 이게 바로 선점 효과죠. 아, 바로 그 지점이 플라이휠 효과로 이뤄진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한번 돌기 시작하면 관성 때문에 점점 더 빠르게 도는 그 바퀴처럼요? 그렇죠. 오픈 AI의 기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쓰일수록 그 기반이 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사용량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사용량이 늘면 매출이 는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다른 사업 부문에는 어떤 연쇄 효과를 일으키는지 궁금한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오픈 AI의 성공은 단순히 애저 클라우드의 매출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최첨단 AI 기술을 자사의 핵심 제품들에 녹여내면서 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생태계 전체요? 네. 예를 들어서 개발자들이 매일 쓰는 GitHub 코파일럿 있잖아요. 네, 저도 씁니다. 그게 코딩 생산성을 정말 극적으로 높였고 또 오피스 365나 데이터 분석 도구인 다이내믹스에 탑재된 AI 기능들은 기업 고객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생태계를 떠날 수 없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고 있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픈 AI의 AI가 똑똑해질수록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도 덩달아 똑똑해지는 거고 이걸 쓰는 기업들은 더더욱 마이크로소프트에 의존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사티아 나델라 CEO가 모든 것을 위한 코파일럿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 비전이 진짜 현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픈 AI의 성공이 애저의 성장을 이끌고 그렇게 강화된 애저와 AI 기술이 다시 마이크로소프트의 다른 제품들을 강력하게 만들고 이 제품들이 또 더 많은 고객을 끌어모으는 그야말로 스스로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의 거의 유일한 인프라 파트너처럼 보이는데 최근에 오픈 AI가 아마존 웹 서비스, 그러니까 AWS랑 무려 380억 달러. 네, 3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50조 원에 달하는 GPU 임대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자기 파트너의 가장 큰 경쟁사한테 엄청난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AI 모델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컴퓨팅 자원의 규모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증거입니다. 상상을 초월한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의 AI 모델들은 수천억 개, 많게는 조 단위의 파라미터를 학습해야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계산량이 너무 천문학적이라서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도 오픈 AI의 그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가 벅찬 겁니다. 아, 하나의 클라우드로는 부족하다. 네, 부족한 거죠. 알겠습니다. 수요가 너무 커서 어쩔 수 없이 경쟁사의 손까지 빌려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마존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한 추가 매출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아마존의 진짜 큰 그림은 AI 스타트업 엔트로픽에 80억 달러를 투자한 것과 관련이 깊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오픈 AI와 AWS의 계약이 AI의 엄청난 자원 소모량을 보여준다면 아마존과 엔트로픽의 파트너십은
아마존이 미래 전략을 보여줍니다. 이 80억 달러 투자는 단순히 엔트로픽을 AWS의 충성 고객으로 만드는 걸 넘어서요. 훨씬 더 깊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야망이 깔려 있습니다. 무서운 야망이요? 네, 바로 AI 인프라의 수직 계열화입니다. 수직 계열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특히 아마존이 자체적으로 설계했다는 그 맞춤형 반도체, 트레이니움과 인퍼런시아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바로 그 칩이 핵심입니다. 지금 AI 칩 시장은 엔비디아가 거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독점이죠. 근데 엔비디아의 GPU는 어떤 작업이든 두루두루 잘하는 범용 칩입니다. 마치 어떤 길이든 잘 달리는 강력한 SUV 같죠? SUV요? 네. 반면에 아마존의 트레이니움과 인퍼런시아는 특정 목적에만 완벽하게 맞춰진 칩이에요. 쉽게 말해서 훈련은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이고 추론은 그 학습한 지식을 바탕으로 질문에 답하는 과정인데 아마존은 이 두 가지 핵심 작업을 위한 전용 칩을 각각 만든 겁니다. 아, 후련용 칩이랑 추론용 칩을 따로요? 네, 트레이니움은 훈련용, 인퍼런시아는 추론용이죠. 그러니까 SUV가 아니라 F1 서킷을 가장 빨리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레이싱카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엔트로픽이 바로 이 레이싱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게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떤 신호죠? 만약 엔트로픽 같은 선두 AI 기업이 아마존의 자체 칩을 써보니까 엔비디아 GPU보다 훨씬 저렴하고 성능도 좋다는 걸 증명해낸다면 게임의 판도가 바뀝니다. 아마존은 더 이상 비싼 엔비디아 칩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지고요. AI 인프라의 가격 결정권을 스스로 주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개발자들은 특정 플랫폼에 갇히는 걸, 소위 락인되는 걸 극도로 싫어하지 않나요? 아마존의 이런 전략이 오히려 고객들의 반발을 사서 여러 클라우드를 동시에 쓰는 멀티 클라우드 전략을 더 부추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 아마존에게도 분명히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성능과 가격 차이가 압도적이라면 어떨까요? 아, 다른 곳보다 30%에서 40% 저렴한 비용으로 더 빠르게 AI 모델을 돌릴 수 있다면 개발자들도 그 황금 감옥을 쉽게 떠나지 못할 겁니다. 아마존은 하드웨어인 칩부터 그 위에서 돌아가는 클라우드 플랫폼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면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비용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마존이 그리는 큰 그림이죠. 정말 흥미롭네요. 챗GPT가 처음 등장했을 때 언론에서는 연일 구글 검색의 종말을 이야기했던 게 생각나요. 그랬었죠. 구글 내부에서도 코드레드, 그러니까 심각한 위기 경보가 울렸다고 했고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구글 클라우드는 자신들의 최대 라이벌로 여겨졌던 바로 그 기업들에게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고요. 이게 초기 시장의 예상이 얼마나 빗나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재미있는 사례죠. 모두가 구글의 광고 사업이 받을 타격에만 주목할 때 구글 클라우드 부문은 조용히 하지만 아주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는 AI 혁명의 중심에 있는 오픈 AI와 엔트로픽 모두가 구글 클라우드의 핵심 고객이 되었습니다. 이건 구글 입장에선 정말 예상치 못한 반격의 기회가 된 셈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오픈 AI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폭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뿐만 아니라 구글 클라우드의 컴퓨팅 파워까지 빌려 쓰고 있고요. 엔트로픽의 사례는 더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렇죠. 엔트로픽은 차세대 모듈 훈련에 엔비디아 GPU 그리고 아마존의 맞춤형 칩과 더불어서 구글이 자체 개발한 텐서 처리 장치 TPU를 함께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 점이 구글에게는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AI 기술의 최전선이 있는 엔트로픽이 구글의 TPU를 채택했다는 건 시장에 아주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어떤 신호일까요? 구글의 AI 칩 기술력, 우리가 직접 써보니까 엔비디아나 아마존 못지않게 뛰어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증해 준 셈이니까요. 덕분에 구글 클라우드는 더 이상 AWS와 애저에 한참 뒤처진 3위 사업자가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플랫폼 중 하나로 당당히 자리매김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AI 개발사들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아마존, 구글이라는 세 가지의 강력한 하드웨어 옵션을 놓고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엔비디아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의 가장 큰 고객인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이 전부 다 자체적으로 칩을 설계해서 엔비디아의 경쟁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고객이 곧 경쟁자네요. 물론 엔비디아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더 강력하고 통합된 시스템을 내놓으면서
한 발 앞서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죠. 이 거인들의 경쟁 덕분에 AI 인프라 시장 전체가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우리가 매일같이 감탄하는 AI 혁신의 진짜 이야기는 챗GPT나 클로드 같은 화려한 AI 모델의 무대 아래, 즉 클라우드 인프라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쓰이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거대 기술 기업들은 단순히 AI 붐의 수혜를 입는 것을 넘어서 이 판 자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설계하고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판을 설계한다. 네. 오픈AI나 엔트로피 같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자신들의 클라우드 사용량을 폭발시키는 동시에 트레이니움이나 TPU 같은 자체 하드웨어 전략을 통해서 기술적인 종속성을 만들고 있죠. 이건 다른 경쟁자들이 감히 넘보기 어려운 아주 깊고 넓은 경제적 해자를 파고 있는 겁니다.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파트너십까지 전부 아우르는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해서 사실상 이 AI 혁명의 과실을 독점하려는 전략이군요. 그렇죠. 이들의 진짜 무기는 AI 모델이 아니라 AI 모델을 만들고 운영하는 그 비용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인프라 장악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들은 단순히 AI라는 파도에 올라탄 서퍼가 아니라 파도를 만들어내는 바다, 그 자체가 되려고 하는 거죠. 와, 바다 그 자체가 되려고 한다라. 앞으로 AI 모델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해지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될 때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과연 AI의 미래는 핵심 모델과 그 모델을 구동하는 독점적인 하드웨어를 모두 통제하는 소수의 기업들에 의해 정의될까요? 이 정도 수준의 수직적 통합이 미래의 경쟁과 혁신에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